안녕하세요. 다운버섯입니다. 어저께 화성시에 그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회원들께 좀 알려 좀 드릴 겸해서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좀 한 30장, 한 25장 정도 되는 양으로 이제 공고문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버섯 한지 이제 한 7년 정도 돼요. 7년 되는데 이제 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제가 세 번을 다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청 자격이 없긴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거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겪은 얘기들을 조금 좀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지금 화성시 기준으로 현재 공고 나온 거는 이제 어저께부터 해서 3월 29일까지 특용작물, 특히 버섯 관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고가 떴어요. 가장 큰 관건은 이제 보조 비율은 이건 좀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고가 20%가 있고요. 거기에 융자가 30%가 있고, 이건 국고입니다. 국고 융자 2%짜리예요. 그리고 지방비가 20%, 지방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합쳐보면, 하여튼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거는 50%고, 나머지 50%를 국고에 신용이 되면, 이제 당신이 신용이 되면 30%라든가 융자를 받고, 또 20%는 이제 자부담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신용도가 된다 그러면 저 총 사업비에 20%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내 신용으로 국고 융자로 2%짜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예 자부담 50%가 딱 명시가 돼서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게 20%에 융자 30% 이런 형태로 좀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 신용에 따라 뭐 달라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50%는 이제 제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2%짜리 융자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작년에 있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바뀐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농업하고 농업인 단체, 그다음에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농업법인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자본금이 출자금이 1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 실적이 1년 이상이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가서 신청을 하다 보면, 제가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을 신청을 할 때, 근데 조건이 5인 이상 돼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뽑은 서류에는 현재 없긴 한데, 실제로 신청을 해보시면 농업법인은 5인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 농업인들이 1인 법인들이 많아요. 1인 법인들은 이제 실제로 법무인에서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다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에서는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농업법인 신청을 하되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 단체도 똑같고요. 연구도 똑같고 5명이 안 되면 거의 개인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자, 이제 서류를 보면 이제 신청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3월 29일에 신청이면 한 4월 말쯤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나거든요. 4월 발표가 날 때 이제 이게 올해 안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청을 하실 때 조건에 자부담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사업을 신청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제 통장에 있다는 걸 이제 증거를 잔액 증명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서류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번 정책에 이제 우대되는 사항들은 뭐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뭐 수출 가공업체 우대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이나 갭 이런 인증업체 우대하고, 요즘은 이제 버섯도 자조금이 생긴 게 한 2, 3년 됐죠? 예, 자전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일단 우선 조건을 줘요. 근데 예, 버섯 쪽에가 현재 자조금 단체가 2년 정도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잘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도 이제 신청하려고 솔직히 서류는 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입한 농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 이제 돈 납부하고 이런 과정들도 아직은 좀 발생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뭐 시간이 좀 가야 될까? 근데 이제 요거 부분도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그 산림청 사업도 똑같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자조금이 조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되는 이제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총 사업 기준으로 해서 법인은 10억, 그다음에 개인은 2억이 지금 사업비 한도예요. 2억이라고 그러면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니까 거기에 보조 비율로 따지면 이제 50% 정도 한다 그러면 1억 정도는 이제 자부담으로 끌고 가야죠. 그게 뭐 융자로 가든 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든 간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2억이라도 1억 정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53억, 그 국가 예산은 53억이 예정이 돼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가, 화성시가 좀 4억 5천 정도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국비하고 12만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 총 사업비로 따지면 이거에 따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선정 조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동일 사업, 예를 들어서 이게 트윈자물 시설 현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작년까지 3번을 다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현대 시설 사업으로 3번, 사업이 따르면 상관없어요. 내가 보증 뭐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상관이 없는데 한 사업당 3번, 3번만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든지 올해는 보조 선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3년간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이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발표가 나면서 이제 4월달에 발표가 나거든요. 나면서 이게 10월 안에 사업을 끝내야 돼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6월, 7월에 끝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해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보통 12월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올해 못 끝내고 내년에 넘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 이제 이 보조 사업을 좀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도 특정 시설 현대 사업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재배사, 비닐하우스라는 재배사를 개보수 말 그대로 뜯어서 고치거나 이제 뭐 망가진 거 고치는 이런 용도, 그리고 뭐 공조기라든가 뭐 타공기, 입분기 이런 기계들, 장비들 사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교체도 되는 거고요. 단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가 있냐면 비닐하우스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신규는 불허를 해요. 불허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상황을 봐서 좀 융통적으로 해라 이렇게 좀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 보면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 말고 이제 판넬 재배사로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판넬 재배사도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주는데 단 조건이 뭐가 있냐면 기존 비닐하우스를 판넬 재배사로 바꾸는 경우만 해줘요. 왜냐면 이게 판넬 재배사를 풀어버리면 그냥 무작위로 신설을 판넬 하우스를 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넬 하우스 부분은 기존의 하우스가 있었다. 이거를 내가 현대화를 시켜서 판넬 하우스를 짓는다. 이때는 사업을 해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저희 같이 저는 판넬 재배사도 있고 비닐 하우스도 있는데 이 판넬 재배사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더없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증축은 그 현재 있는 거는 이제 한 기존 거에 대비해서 20% 이상만 해줘요. 더 이상 안 해주고 단 요즘은 이제 배지의 이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좀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배지 생산 시설을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종균 배양 시설, 그 다음에 뭐 배지 생산 시설 부분은 그 한도가 굉장히 좀 높기도 하고요. 거의 웬만하면 다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우스나 이제 재배사 관계에서 관수 시설, 그다음에 차광망 시설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병재배도 뭐 하니까 병재배, 입병기, 살균기, 명기, 종기 이런 거 다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보조 사업에 빠지는 부분은 땅 사는 거, 임차료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쪽은 딱 금액에 이제 제한이 딱 여기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하우스나 그 판넬 같은 거 개보수 증개축 같은 경우는 한 평당 100만 원, 한 평당 100만 원이 최대 이제 한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이런 거 살 때는 최대 60%까지 총 사업비 60%까지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양시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배양시설이 일단 보조사업 기준이 이제 자부담 20%, 융자 30%에서 이제 50%가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종균 배양시설은 법인하고 개인이 12억,
12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12억까지 가능하다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쪽 부분을 좀 우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가들이 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보조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건물이나 이제 장비를 좀 취득하게 되세요. 근데 이제 하우스의 시설 쪽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건축물,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10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올해 판넬 재배사를 어떻게 그 하우스 개축을 해서 현달을 해서 이제 판넬 재배사 졌다 그러면 얘는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혹시 제가 건물을 팔거나 뜯어버리고 이러면 그 부분에 보조받은 부분을 이제 다시 환급을 당하는, 환수를 당하는 거죠. 환수를 이제 당하게 되시는 거고, 또 이제 기계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입봉기니 탈봉기니 뭐 이런 설비들, 장비들 같은 경우 이제 5년이 이제 유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보조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어떻게 그 나중에 처리를 해야 돼요. 팔거나 버리거나 뭐 이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내가 중간에 한 2년 썼는데 이게 뭐 고장나서 버렸다,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팔아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3년치에 대한 부분은 n분의 1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벌써 3년, 이제 이쪽 현대사업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전화가 한 2번인가 받았어요. 이제 건물을 이제 보조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 실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입봉기나 이런 살균소스 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전화가 와요. 현재 당신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진이나 내역을 좀 대부분 이제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이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 사업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보조 사업들은 이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게 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게 돼 있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이면 이 부가세가 이제 10%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10%가 환급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작년 18년도에 그 부가세 이제 법이 약간 좀 변경이 돼서 항목이 몇 개 가지가 좀 늘었어요. 늘어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18년도 이제는 저장고나 이런 것도 이게 환급이 안 됐어요. 환급이 안 됐는데 18년도에 이제 법이 약간 이제 부가가치세 특례법인 거래요. 그게 좀 바뀌면서 저장고도 이제 조금 환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때 생긴 게 아마 입봉기나 이것도 아마 그때 생긴 거를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관계된 몇 가지들은 이제 농업인으로서 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대사업에 보면 뭐 건물은 이제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건물은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보면 탈봉기 이런 부분도 저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침봉기 이런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 특례법에 보면 그게 명확치가 않게 써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 가보면 요게 명확한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환급이 안 되면 이제 저희 농업 입장에서는 10%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업체에 10%를 줬지만 10% 돌려받지 못하면 저게 실제로 이제 보조를 한 50%를 받잖아요. 50% 받는 게 아니라 40%밖에 못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사업을 신청하실 때 딱 주의하셔야 될 게, 그래요.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만약 금액의 한도가 딱 있다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 진행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 그냥 자비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되는,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시청 서류가 한 4가지, 5가지 정도에 있어요. 5가지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계획서도 이 안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신청 때 사업계획서 따로 쓰는 건 아니고, 이 양식 안에 한 사업계획서 한 3장도의 양식이 있어요. 이거를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편하게 프리하게 이 양식대로 채워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버섯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산림청이나 이런 산림청에도 이제 보조사업이 있고, 이제 여기 농식품에도 이제 보조사업이 있는데, 돼지 생산 같은 시설을 보면 거의 금액대로는 조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산림청 쪽은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 금액대가 좀 크죠. 공모사업은 크게 해서 좀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 공모사업 말고 소액은 1억 미만짜리 소액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쪽에 농식품부 이게 현대사업이랑 조금 금액대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청 쪽의 사업에 보시면 생각으로 신청자가 그러니까 농식품부보다는 조금 적어요. 이게 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임업인들만 이제 산림청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쪽 농식품 거는 뭐 느타리나 뭐 이런 버섯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산림청 거 사업은 이제 표고가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어차피 이게 이제 저기도 이제 저도 이제 담당 공무원을 가끔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어차피 점수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뭐 적지는 않아요.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연구회가 있어서 이제 조금 널리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 조금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 같은 게 몰라서 신청을 해주신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연구회는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이 뜨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하루를 안 넘기죠.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제 좀 신청자가 많으시는 바람에 조금 이제 좀 경쟁률이 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점수표를 보면 이제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농업 경력도 좀 있고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교육 부분, 농업 교육이 얼마나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좀 많이 바뀌고요. 친환경 인증이 돼 있느냐, 여기에서 제 점수가 이제 딱 갈려요. 나머지 점수들은 솔직히 다 비슷하거든요. 농업 경력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좀 잘 챙기시면 아마 이 보조사 이런 지원 사업에 좀 선정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하세요. 추가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팁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팁인데, 버섯 쪽에 하시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하우스 지으시는 거, 그다음에 판넬 조사 짓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공조기잖아요. 뭐 이제 배지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배지 생산들이 더 크죠. 그러나 이분 빼고는 나머지 이제 공조기 부분이 가장 금액이 커요. 근데 공조기 쪽에는 팁을 드리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딸랑 공조기만 되는지 아세요. 근데 이건 이제 사업을 이제 들어가 보면 공조기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전기 승합이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래서 보통 뭐 50평 한 동 짓는다 그러면 50평이라면 보통 5마력짜리 뭐 2대나 3대 정도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10마력짜리 한 2대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전기가 말 그대로 한 20kg, 30kg 승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기에 대한 승합 부분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승합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 기준, 이제 제 기준 말씀드리면 1kg 승합하는데 97,000원인가 작년에 아마 그랬어요. 그리고 100kg면 말에 970만 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공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 이 한전에 낸 한전에 낸 불입금 97,000원이면 이거에 50%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기 승합, 공주기가 이제 승합이 들어가면 전기 승합회의죠. 거기에 전기업자 수수료 줘야죠. 그럼 저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한 75kg 승합하는데, 저는 좀 전기를 좀 판넬집에서 여러 동이 져가지고 전기할 때 칸칸 이제 뭐 차단기라 좀 많이 좀 들어갔어요. 배선도 새로 좀 깔았고 이래서 보면 승합 비용의 한전 불입금이 70kg니까 한 9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700죠. 한 700 정도 되는 거죠. 700, 800 정도 되면 거기에 50% 지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한전에서 전선 깔고 뭐 이런 부대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또 지원을 또 50%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 하신 놓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아, 공조기니까 공조기밖에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할 때 관계된 전기 승합 비용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조금 부담들이 적으실 거고, 이 버섯 쪽에 관계돼서 농식품부 이제 보조 사업을 좀 훑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 트럭용물 시설 현대 사업이 가장 금액적으로 큽니다. 이게 가장 금액적으로 크고,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긴 한데, 배지나 그다음에 원목을 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화성도 이제 배지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그거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좀 따로 빠져 있어요. 지역
지역에서 따로 빼는 부분이 있고, 저 아랫지방 같은 데를 가보면 이제 원목 재배하시는 거예요. 원목을 좀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청 사업 말고. 농식품부 사업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제 이 투명자문 현대 시설하고 뭐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 다음에 버섯 쪽은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에서 이제 시나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원목이나 배지 지원 사업,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지역 특화로 해가지고 시에서 끌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산림적 쪽은 이제 거의 이제 정부가 좀 동일하게 좀 들어가죠. 근데 단 이제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비가 시나 이제 군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50% 이제 보조를 받잖아요. 받는 50%에 국비가 20%, 시비가 30%라는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 아니 우리 시는 이 30%를 다른 데 빼서 쓰겠다 그러면 이 국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람들을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화성은 이제 뭐 배재센터 등 이런 지원 시설이 많은데 뭐 나는 우리 동네 갔더니 상담을 그런 게 없다.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는 나와 있는데 시에서 그 국비를 땡겨서 같이 보조 사업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시에서는 그 비용을 갖다 다른 데로 좀 쓰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국비 사업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어떤 코드가 서로 맞아줘야 이걸 시에서도 끌고 가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버스 사실 분들 가끔 왕래를 좀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올해는 시비를 편성할 때 그 예산을 못 잡은 시나 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미리 가서 얘기를 해놓는 거죠. 내가 이런 버섯을 하는데 현재 올해로 상당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시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시에서 예산을 좀 잡아갈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일을 풀어보신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시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은 시 비용을 이쪽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현재는 농업 쪽에가 뭐 그 FTA 관계에서 돼가지고 좀 그 보조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엮였을 때 이게 FTA 관계 보면 이게 원래 농민에게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약간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점점 줄어가기도 하고 있지만 또 정부에서는 농업인이 또 힘든 걸 알기는 하니까 그렇게 살짝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없으면 미리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 정부 예산이 이제 가을, 겨울 이때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에 미리 뭐 농정과나 산림과 가서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 한번 방법을 좀 찾아와 다오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이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이 뜬 거 이거를 좀 잠깐 말씀 좀 드렸어요. 전체적인 요약을 하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 이제 3월 29일 뭐 전국이 좀 비슷할 겁니다.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시는 뭐 진행 안 하는 시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월 29일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접수가 이루어지고 이제 4월달에 이게 발표가 나요. 4월달에 발표가 나면 이제 시청이랑 군청 군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6월 안에 일을 끝내주세요 와서 얘기를 해. 왜냐면 이 담당 부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조 사업이 결정해 놨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급해지는 거죠. 이 보조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다 짜놨는데 그럼 안 되면 이분이 포기할 것 같으면 바로 빼서 다음 차순위 분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선정이 되긴 됐는데 못할 것 같다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뭐 손실은 이제 감안을 해야죠.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뭐 제한되는 분은 감안해서 미리를 얘기해주면 이 공무원이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차순위 하시는 분한테 넘겨드려요. 저도 그렇게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이제 우리 시의 군에 이제 있는 농민한테 더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케이스 작년인데 저도 이제 이 현대사업을 신청했다가 제가 뭐 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한 5월 달쯤 됐는데 이제 담당 고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분이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예산 금액이 작습니다. 크지는 않다. 한 3천만 원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뭐 내가 당연히 하겠다. 그래서 총액 3천만 원이니까 보조가 한 1,750만 원 되는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조 사업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떨어졌다라도 이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그런 사항이 좀 떠요. 이제 신청하셨던 분에서 연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보조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버섯 관계된 보조 사업은 이 오늘 어저께 공고난 특용작물 시설 현대 사업이 가장 금액적으로는 크다.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이제 뭐 배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부분은 산림청에 이제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여기는 금액이 더 큽니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는 부분이 있고 이거 말고 이제 관계된 이제 추가 보조 사업들은 한두 개가 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이 버섯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예 시설하고 같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우리 흔히 하는 거는 이제 저장고 지원 사업 그리고 하우스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공통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경쟁이 좀 크죠. 그러면서 그쪽을 잡아가시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원비리 경계액이 작아요. 그리고 공조기도 일반 공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너지 등급 1등급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비율도 작아요. 그래서 한 평에 12,000원인가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청했다. 사업이 따르면 뭐 3회가 아니라 사업만 따르면 뭐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받으실 수 있는데 선정이 됐다 이거 포기했어요. 왜냐면 공조기 한 평에 12,000가지 설치할 수는 솔직히 없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보온 커튼의 일부분, 다교 커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조기가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거는 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경쟁 치열하다는 거 있죠.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아, 중요한 건 이제 하우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인데 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하우스 개부수 사업이 있긴 있어요. 개부수 사업이 있긴 한데 일반 이거 말고 일반 원예 쪽에도 하우스 난방 시설에 이런 이제 하우스 이제 보조 신설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하우스 시설 재배 보조 사업은 어떤 규정이 따르냐면 하우스는 규정된 규격에 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근데 특용작물 시설 사업에는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특용작물 시설 사업은 내가 하우스를 뭐 이제 버스 재배사는 보통 2중 3중 이렇게 좀 금액이 좀 크게 많이 짓는데 실제로 보조해 주는 거는 하우스 시설 사업으로 가면 표준 하우스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용작물로 가서는 이 금액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화된 시설로 가면 제가 좀 금액이 긴가민가 하는데 단동이 16,000원인가 9,0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금액이 작은데 특용작물은 뭐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하우스 안에 균상대라든가 하우스 시설할 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해줘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버섯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스 신설이 좀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나 군수에 좀 재량이 조금 따라 있긴 하지만 개보수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갔을 때 내가 1,000만 원 보조받는 거랑 내가 개보수로 뭐 한 2천만 원에 두더라도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경험상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이긴에 버섯 하시는 분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다. 이쪽 그 특별사업을 현대에 시설할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괜찮고 이거 말고 이제 산림청 쪽으로 넘어가는 보조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소액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공모는 역시 좀 어렵죠. 뭐 전국에 3개, 4개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어려운데 대신 금액이 이제 몇십억대로 가거든요.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가서 발표해야 하고 막 이러긴 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 버섯 관계에서는 이 특화 사업
아니 이 시설 현대 사업 그리고 산림청과는 소액 공모 사업이나 소액 사업이나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시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